네, 이번 주에 사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도 있었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거취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혁신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성공해서 다행이다. 앞으로 또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네, 이번에는 한민수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퇴 방식, 페북에 남기고 사퇴하는 거라든지 또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도 기자하면서 이 청와대 취재도 많이 해보고 정치부 이렇게 정당 취재도 했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집권한 지 1년 7개월 동안 비대위도 너무 잦고 지금 예산 정국인데 여당은 집권당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의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가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께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뭔가를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정말 기득권과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보다는 네. 장제원 의원만 해도 지난 얼마 전까지만 버스 92대를 모아서 네. 뭐 영상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권력자에게도 내가 할 말은 한다. 그 대통령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정말 어디 용산에 캐비닛이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풍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희생이라는 면이 거의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저는 용산에 그런 참모들이 있다는 걸 그냥 놔두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일제히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일찍까지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네덜란드 출국 전에 만났다. 네. 또 중간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덜란드의 그 순방 중에 또 연락해서 격려를 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지금 당대표를 불출마는 하지 말고 아니 불출마를 하고 당대표직은 유지해라. 그 지시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언론사 한 곳이 그런 보도를 했다면 잘못된 내용이 흘러갔거나 오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제히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은 용산에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참모들이 이거를 언론풀이에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까지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열의를 잃는 겁니다. 대통령, 좀 전에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개입해가지고 몰아낸 거잖아요. 이건 정당 민주주의도 그렇고 아니 용산에서 이렇게까지 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고 밉다고 뽑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강서 보선에서도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공천을 했다. 사면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강서 주민들이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2달도 안 돼가지고 또 되풀이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이후의 행보도 본인이 마음을 먹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많은 보도들은 정말 부적절하다. 아무리 대통령이 권한이 많고 그립이 세더라도 여당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창환 교수님, 사실 그 김기현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났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고 이상민 의원도 또 만났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보를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사퇴에 몰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거의 지금 뭐 신당 창당을 디데이를 꼽아놓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신당 가겠다는 거 아니면 또는 뭐 신당 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면 네.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얘기로는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로 그렇죠. 근데 그런데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날 있었던 얘기 쭉 나온 거 보면 결국 네. 신세한탄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김기현 전 대표가 거의 멘붕 상황 아니었냐. 설마 내가 이렇게 토사구팽 당할 줄이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이뇨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은 저항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하고 수석들 만남 속에서 격려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 흐름이라면 당 대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네. 당 대표 중심으로 가고 대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소위 부드러운 전환을 선대위로 전환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6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네. 지금 대패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판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판을 바꾸는 희생양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고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일하고 먼저 눈치 게임에서 일로 이제 등장해 버리니까 그렇게 또 예. 비유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거의 뭐 멘붕 상황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문을 구한 거 아닐까. 근데 결과적으로 불출마 얘기는 안 했어요. 울산 네. 출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상황 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용산이 원했던 것과 정반대예요. 네. 지금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비대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네. 또 불출마 얘기는 안 하니까 아름답게 포장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지금 행보는 뭐냐? 결국 소심한 복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뭐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용산에 대해서 감정이 편치 않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거죠. 네. 김기현 전 대표가 눈치 게임에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직은 사퇴했지만 출마에 대한 여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원한다면 총선 출마는 가능해질까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의 현 지역구를 사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울산, 조금, 예, 남구인가요? 울산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듣는 바에 따르면 울산도 약간 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뭐 민노당 지역구도 좀 원래 있는데 그다음에 네. 김기현 전 대표가 어쨌든 울산 시장까지 역임한 분이라 울산에서는 대단한 또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지금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이제 추론하고 있는데 네. 김기현 어쨌든 전 대표가 지금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두물출하는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당 대표가 저렇게 이틀씩 이렇게 자명하는 게 그렇게 참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예. 그렇게 결국 이제 페이스북 글로 이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도 되고 오해도 났는데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표직 불출마와 지역구 불출마를 동시에 했더라면 저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중 하나밖에 이제 못하는 것이고 일각의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용산의 의중은 이제 뭐 불출마의 방점이 있었고 대표측 사퇴에는 방점이 없었던 것으로 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의 이런 지금 자명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만일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의 그 질문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이제 뭐 묵묵부답을 하거나 피해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대답을 이제 어느 정도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언론에 다시 나올 텐데 네. 그때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는 이렇게까지 이제 침묵이 장기가 된 걸로 봐서는 네. 저는 출마를 할 것으로 봐요. 다만
그 현 지역구를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또 향후 비대위가 출마하더라도 당의 혁신과 쇄신의 또 방향과 맞물려야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희생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네. 최소한 자기 희생이 결국 대표직 정도의 그런 대표직의 그 어떤 그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 선거에 내가 끼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면은 저는 현 지역구의 출마 혹은 그 사수는 조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그 당내에서 여론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아마 자신의 출마 거취를 포함해서 지역구 선택까지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일련에 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과정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의중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 그리고 또 직전에 사퇴를 하기 직전에 뭐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만난 행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SNS 사퇴.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대통령의 의중은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상민 의원이에요. 네. 예,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예. 근데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나눈 얘기는 당대표를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상민 의원에게는 이제 입당을 입당하라. 하라고 설득을 국민의힘에 했다고 전해지고 입당하라.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 때도 사퇴를 전혀 내비치지 않은 거로 봐서 네. 제가 추측해 보기에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뭐 네. 지역구 출마는 뭐 당연히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본인이 이상민 의원도 영입하고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막으면서 소위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는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 한 서너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 무슨 이벤트가 있었겠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상은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근데 하여튼 그 전까진 사퇴 생각이 없었을 사태는 거다. 갑자기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불과 서너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영입 작업도 하고 그쵸. 탈당도 만료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뭐 프레스 앞에 카메라 앞에 설 시간도 없이 그냥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당대표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 결국 뭐 국민들 앞에 쓰는 게 언론 앞에 쓰는 게 국민들 앞에 쓰는 거니까요. 네. 카메라 앞에 서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또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답변도 내놨어야죠. 근데 그 절차가 일절 다 생략된 채 그냥 SNS에 일방적으로 사퇴 의지만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대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 그 사실은 저희가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퇴하기 전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를 갑자기 이야기한 것도 사실 좀 의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출마가 이 김기현 대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눈치 게임에서 승자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똑같이 한 달 동안 저항했거든요. 네. 물론 물러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출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런 예우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서 불출마를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뭐 저는 거짓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권 초기부터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안타까운 아쉬운 지역구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저항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불출마 선언할 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리에 있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태도, 고압적인 태도. 니들을 뭐 소위 말해서 혼나봐야지 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네. 화가 났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번에 지역구 결국은 포기하면서 지역구민들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면 네. 출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한 달 동안 언론에 이거 대통령의 이름까지 나왔는데도 저항했잖아요. 사실은 혁신위원장이 이거 용산의 뜻이다 그랬는데도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보란 듯이 버스 92대를 동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출마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걸 접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접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용산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의 결국 뜻이 뜻이 없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네. 강력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본인이 총대를 맨 거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총대 매에서 장제원 의원은 당에서 영웅이 됐고 네. 눈치 게임에서 실패한 우리 김기현 대표는 뭐 거의 지금 역적 수준이 돼가는 이제 그런 아직도 불출마 압력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실의 의지가 극대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전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자, 이 정도면 이게 과연 그 공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과거의 소위 정당 내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위에서 이렇게 개입한 역사가 과연 이렇게까지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가?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두 번의 당대표 이 소위 사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 경험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셨지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얘기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영 의원님? 네. 그렇다면 이제 찐 윤핵관은 이철규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는데 맞나요? 현재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인들 이름 앞에 진, 친 혹은 반, 비 이렇게 부르죠. 진, 윤, 친윤, 네. 그다음에 반윤, 비윤 이렇게 붙는데 이게 이제 동질화 내지는 차별성을 이제 외형화시키는 이제 방향 수식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사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찐윤이라고 하는 이제 당내 세력 균형상 보면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창업공신, 개국공신에서는 이제는 이철규 위원장만 공식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지금 이선으로 후퇴했거나 혹은 이제 그냥 평의원으로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이철규 의원의 이제 앞으로 그 인재영입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본인의 이제 그런 역량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인재영입위원장 제가 처음 맡았을 때도 그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철규 위원장한테 이런 자리를 맡겨서 과연 잘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래요. 인재영입위원장이야말로 결정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인재영입위원장이 사람 하나 어디서 영입하고 그래서 섭외하고 하는데 위에다가 계속 보고하고 무슨 결제 맡듯이 하는 거 이건 인재영입위원장 할 게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장은 방향성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딱 모셔다 좋은 사람이라면 사무처에서 모셔다가 공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좀 실세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선을 한번 보였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좀 부족하고 진짜 본인이 친윤이고 네. 그다음에 정말 지금 유일하게 남은 개국공신이라 그러면은 인재영입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통해서 수도권에 대한 선거 벨트화시키는 그런 인재들을 전진 배치시키거나 최소한 국민적 동의라든가 지지도, 호감도에서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얼만큼 영입해 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레벨과 위치가 다시 재평가받으리라고 보고 본인이 진짜 한 명 남은 친윤이라는 여러 당 안팎의 언론의 또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 정말 당이 이런 누란의 상황에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인재들 얼마큼 영입해서 선보이느냐. 네. 저는 그게 마지막 남은 이철규 위원장의 과제고 또 친윤이라면 그렇게 걸맞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그야말로 혼돈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원장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당을 수습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